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챔 업앤다운의 이민 멘토, 오늘도 월요일 시장 여러분들과 함께 열어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10월에 본격적인 시장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주는 이제 중간에 연휴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의 연속성이라는 게 좀 없기 때문에 그냥 악재에만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했던 그런 저번 주 시장이라면, 이번 주부터는 약간 이번 주도 역시나 수요일 날에 좀 휴무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번 주보다는 조금 연속성이 좀 좋을 거고요. 역시나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결과론적인 경제 지표라든지 아니면 중동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계속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또 더군다나 내일부터죠. 중국이 긴 휴장을 끝내고 나서 내일 또 어떻게 중국 상해 지수가 또 움직임을 줘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연말까지 지나가게 된다면 역시나 시장 상황은 계속해서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 자체도 2600포인트 밑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더 이상의 지수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2500포인트를 깨고 내려오는 것보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더 쉽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가장 쉽고 간편한 설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코스피 지수 자체가 상당히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도 환경이거니와 결국에는 지수 자체가 너무 떨어져 있는 상황은 우리가 계속해서 국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지수가 밑에 바닥에서 많이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에 대해서 고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도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상당히 좋게 흐름은 흘러가고 있는데요. 역시나 선별적이게 흘러가고 있죠. 계속해서 선별적이게 흘러가고 있는 시장에서 내가 보유한 종목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상당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밑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2638-3985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가 조금 어렵다, 전화 접수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에 3989번이니까요. 문자까지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착실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보자면요. 방금 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이번 주부터는 좀 본격적이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부터는 좀 본격적이니까 시장을 조금 공격적이게 아니면 시장을 조금 더 적극적이게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 더군다나 연말까지 10월, 11월, 12월 물론 11월에 또 미국의 대선이라는 빅 이슈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은 위쪽으로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질 것 같고요. 결국엔 지금 2,500포인트 그러니까 2,600포인트 밑에서 코스피가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것도 솔직히 조금 납득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가장 큰 이슈를 뽑자면 역시나 우리나라 내재적인 문제인 금투세가 또 11일 발표하겠다라고 또 연기가 되면서 상당히 시장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을 너무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금투세가 좀 연기되는 거에 대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진다. 100%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는 건 지금 기정사실이 거의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번 주죠. 저번 주 미국 고용 보고서, 그러니까 고용 노동부에서 나온 비농업 공업 지수가 나와주면서 결국에는 미국의 고용 지표를 항상 파월 연준 의장이 유심히 봐야 되고 고용 지표, 그러니까 고용이 냉각화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경기가 연착륙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고용 지표가 괜찮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탄탄하게 나왔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다음 이제 10월달, 11월달 빅컷을 연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금은 아예 한 건도 없어졌습니다. 원래는 빅컷을 한 다음에 미국이 또 빅컷을 할 확률이 있다라는 약간 패드워치도 그런 확률을 좀 보여줬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고용지표까지 괜찮게 나와줬기 때문에 다음에는 금리 동결의 의견도 소수가 좀 나오고 있다는 점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 시장과는 크게 상관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이번에 베이비컷, 그 다음 베이비컷 해가지고 결국엔 0.5
퍼센트를 좀 맞출 것 같긴 한데 뭐 그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될 건 어떤 거냐?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이제 이창용 경제총리가 결국에는 지금 금리 인하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뭐 언론에는 상당히 좀 이상한 얘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하를 좀 안 하고 금리 동결을 하면서 뭐 부동산 버블도 있고 뭐 갑자기 뭐 인서울 서울대학교 가는 뭐 강남의 집값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부동산이 거품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부동산 거품도 어느 정도 줄어들기 시작했고 더군다나 미국 시장이 50bp를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동결로 간다라는 건 현재 돈이 움직이고 있는 주식 시장이 됐던 부동산 시장이 됐던 별로 영향이 없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해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왼쪽에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인하에는 무게가 실리고는 있습니다만 그 인하에 진짜 망치를 쳐야 되는 이창용 총재 입에서는 아직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조차도 나와주지 않는다라는 게 조금은 답답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금리 인하는 하겠죠. 예, 할 확률은 되게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좀 진행하고 그다음 금투세까지 좀 해결이 된다면 역시나 현재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위쪽으로 좀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또 이번 주는 상당히 좀 주요 일정이 많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실 텐데요. 내일이죠. 내일 바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옵니다. 예, 잠정 3분기 실적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언론 쪽에서는 일단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약간은 분석을 해보자면요.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지금 5만 원대를 오늘도 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6만 1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의 최저가가 5만 9,800원, 5만 9,500원이에요. 5만 원, 그러니까 6만 원을 깬다, 5자가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주식시장이라는 건 심리적인 지표가 굉장히 강한 시장인데 삼성전자가 6만 원까지 깼다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깨지는 수치예요. 거기다가 3분기에 잠정 실적까지 나와주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심리적인 지수 플러스 실적도 안 나와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조금 더 빠질 수는 있는데 저는 좀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삼성전자가 이 이상으로 빠진다면 또 추가 매수 아니면 신규 매수의 기회가 좀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 TV 보시는 분들은 좀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야, 모건 스탠리에서는 반도체를 그렇게 까고 현재 반도체가 다 안 좋은데 왜 또 너는 갑자기 반도체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반도체,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제가 무조건 좋다, 무조건 뭐 사셔라라고 얘기 드린 적은 없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왼쪽 그림 보셨다시피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와중에는 제가 늘 어떤 코멘트를 드렸냐. 삼성전자가 나쁘니까 손절하세요, 종목 교체하세요 라고 얘기를 안 드렸고 반도체 산업이라는 건 분명히 살아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위쪽에서 내가 모르고 샀더라도 버텨보세요라고 얘기를 했고 더군다나 지금 3분기 잠정 실적조차도 안 좋게 나오는데도 왜 좋게 얘기하냐. 잠정 실적이 안 좋게 나온 만큼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더 이상 빠질 자리는 많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5만 원대로 다시 내려온다? 라고 하면은 언제 그랬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삼성전자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위쪽으로 좀 올라가주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2600 밑에서 머물러 있는 건 가장 큰 이유는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너무나 밑으로 떨어져 있는 게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일 3분기 잠정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크게 상관은 없다. 크게 상관은 없고 오히려 실적이 안 좋게 나와줌으로써 우리한테는 조금 신규 매수의 기회가 좀 찾아오는 그런 삼성전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지만 제 예측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이제 미국의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남겨져 있으니까요. 뭐 일단 CPI는 현재 미국 증시에는 크게 반응은 주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10월 달 중순 넘어가기 시작하면 미국의 대선 이슈에 대해서 미국이 왔다 갔다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뭐 앞으로는 시장은 제가 봤을 땐 연말까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좋은 기류로 보시는 게 가장 좋다. 그것이 가장 좋은 뷰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 여기까지 읽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요즘에는 뭐 시장이 우상향한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이 지금 막 드라마틱하게 막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종목 상담하면서 상세하게 좀 풀어드릴 예정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전화 접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전화 상담 전에 잠시 쉬었다가요. 강연의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강연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저희가 이번 주도 뭐 온라인 강연회 포함해서 오프라인 강연회까지 주말에 좀 풍성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앞으로 다가오는 조금은 상승적이고 그다음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약간은 좀 유쾌한 장이 좀 다가오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일단은 저희가 이번 주에는 저희 김영구 멘토님께서 또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강연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멘토님께서는 토요일 날에는 노원으로 떠나십니다. 노원에 오후 1시에 노원에 계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요일 날에는 청주로 가세요. 네, 청주로 가시는데 청주는 오전 11시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은 오후 1시고요. 일요일은 오전 11시니까 시간 꼭 체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번 주 목요일은 또 제 온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뭐 저는 오프라인 강연회보다 온라인 강연회가 역시 여러분들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주자주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 2주, 한 달 만에 한 번씩 할 때마다 많은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뭐 이렇게 전화 주시는 분들이 목요일 날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들어오신다고 해서 종목을 뭐 이렇게 딱 뭐 알려드리거나 막 하지는 못해요. 다만 뭐 지금 이렇게 경제 방송처럼 허심탄회하게 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제가 유튜브라는 약간은 좀 개인 채널에서 여러분들과 좀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을 항상 연출을 해드리니까 이번 주도 좀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요. 목요일 날 오후 9시입니다. 모든 일과 다 끝내시고 MBC 뭐 뉴스 보시기 전에 항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창에 그냥 제 이름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 검색하셔가지고 목요일 날 여러분들 많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안내는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첫 번째 전화 통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늘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끌고 크래- 가실까요? 크래프톤이고요. 크래프톤.
네, 네. 49만 8천 원 공모가 그대로 갖고 있어요. 아, 이거 5% 공모가 하시고 지금 못 파시고 계신 거구나. 아이가 그 매수도 못했어요. 네. 많이 그 이렇게 하락했을 때 그냥 네네. 그대로 갖고 있는데 네. 이거 오늘 좀 큰 폭으로 조정인지 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지금이라도 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야 될지 아니면 그냥 가져가도 될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거 혹시 그 공모 받아 놓으시고 갖고 있는지도 잘 모르셨죠? 그냥 예, 갖고 있었어요. 그냥 갖고 있었. 에이, 모르겠다. 야, 나 50만 원 샀는데 야, 이거 지금 이 한 10만 원, 15만 원 갔는데 에이, 이거 뭐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거의 아. 방치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뒤늦게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예, 이게 지금 거의 바닥자리 15만 원짜리에서 거의 35만 원까지 되게 좋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예, 혹시 제 방송을 좀 오래 보셨다면 제가 크래프톤에 대해서는 항상 되게 좋게 많이 얘기했었어요. 네네. 예, 이게 차트의 배열도 굉장히 좋고 역시나 게임 대장주는 물론 요즘에 NC 소프트가 뭐 TL이라는 게임의 호평을 받으니까 좀 올라가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래프톤이 역시나 게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대장주다라고 하는데 오늘 솔직히 떨어지는 이유를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이렇게 4%나 떨어진 이유를 딱히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좀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아 네. 얘가 지금 한 이 정도짜리에서 추가 매수해도 돼요, 얘는. 비중 아. 5%밖에 안 되니까. 네네. 예. 왜냐면 얘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사가지고 또 밑으로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또 사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추세가 좋잖아요. 얘가 보시면 요렇게 지금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얘네들을 밑에 깔고 가면서 차트가 위쪽으로 계속 추세가 좋죠. 이런 식으로 네. 올라가죠. 네. 그러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조정받고 올라가다 조정받고 올라가다 조정받고 또 위쪽에서도 올라가다 조정받고 올라가다 또 조정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위쪽으로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풍으로 좀 보여지고 아마도 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시다면 저는 연말로 갈수록 이런 게임 테마라든지 뭐 엔터 테마 뭐 아니면 미디어 쪽, 뭐 영상 쪽 이쪽으로 조금 더 좋은 매기가 많이 붙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게임의 대장주인 크래프톤이 가장 먼저 움직이겠죠. 네. 예, 저는 그래서 되게 아쉽잖아요. 우리가 밑에서 15만 원짜리는 바라지도 않지만 한 20만 원, 25만 원짜리에서 샀어도 벌써 뭐 내 매수가 근처까지 오셨을 텐데 좀 아쉬우니까 저는 지금 자리에서부터 추가 매수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아. 나빠 네. 보이지가 않아요, 얘는. 네. 오늘 좀 폭이 큰데 오늘 들어가도 그러면 네, 오늘 그냥 부담 없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아. 제가 만약에 시청자님이 지금 49만 원짜리에서 막 20% 실어 있다라고 하면 아, 조금 기다려 보고요. 좀 만약에 얘가 떨어지면 28만 원짜리에서 대응을 한번 해보죠라고 할 텐데 비중 위쪽에서 5%밖에 안 되니까 지금 더 사도 내가 더 산 만큼 사도 비중이 1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예, 더군다나 말씀드렸잖아요. 게임 테마에서 대장주에 내가 비중 10%밖에 안 가져간다라는 건 크게 부담은 없을 자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예, 저는 충분히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리더라도 이 자리에선 추가 매수 저라면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또 전화했어요. 아, 네, 그러세요? 어떤 종목이세요? 괜찮아요. 저기 시젠 시즌이요? 추가 매수 해도 되나? 시젠이나 한신기계 둘 중에 하나 추가 매수를 해도 되나?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저기 시즌은 26,150원이고요. 예, 20%고 네. 한신기계는 많아. 아, 뭐 어째 시즌으로밖에는 제가 못 해드려가지고 26,100원이시라는 거죠? 예, 예. 지금 얘를 추가 매수 하시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시청자님? 아니 이제 하나하나 빠져나오려고. 예. 근데 얘는 26,100원이고 지금 2만 거의 5,000원이잖아요. 24,950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예, 현재 지금 매수하신 단가하고 현재 주가하고는 큰 차이는 없어요. 예, 예, 예. 그러면은 굳이 이런 종목을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예, 추가 매수를 해봤자 비중만 더 늘어나고 해봤자 네. 단가가 얼마 안 내려가요. 지금 안 내려.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내가 추가 매수 3만큼 더 하더라도 내려가봤자 한 25,500원 정도밖에 안 내려가는데 그렇게 네. 되면 현재 시청자님이 사신 매수 단가보다도 1,000원도 안 내려가는 단가에 굳이 추가 매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개념을 다시 만약에 잡아드리자면 예를 네. 들어서 내가 시젠이라는 종목을 한 45,000원 정도에 샀다라고 네. 하면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돼요. 왜냐하면 매수 단가랑 아. 추가 매수 단가가 3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네네네. 추가 매수라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카드,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나만의 필살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내가 가진 돈은 무한하지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예, 내가 예. 가진 돈은 좀 한계가 있고 더군다나 만약에 내가 CGN을 지금 20% 갖고 있는데 20%를 또 사게 되면 내가 가진 돈의 40%나 얘를 실어놔야 된다라는 정말 최후의 보루로 써야 되는 건데 지금 네. 보시면 CGN이라는 종목이 위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더 많을까요? 어떻게 내려갈- 생각하세요? 내려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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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이 게 좀 더 많을까? 많아 보이죠? 조금 많아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그치, 제가 산 게 조금 높게 샀고 예. 저기 막 오를 때 또 뭐하러 그걸 타냐고. 아. 그래가지고서 조금 낮춰볼까 하고. 아, 그래요? 일단 시젠이라는 애는 그 진단 키트 쪽이잖아요. 얘가 그래서 이제 예, 과거에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가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가 그거를 이미 많이 내려놓고 여기서 이미 지금 주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시젠이라는 애가 돈을 잘 벌건 못 벌건 현재 지금 돈을 더 잘 벌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저 그래요. 그냥 원래 2019년도에 1,000억 정도 팔다가 20년도, 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1조를 넘었다가 다시 22년도, 23년도 줄어들었다가 현재 4천억으로 원래 시젠이 팔던 매출액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시젠이 원래 매출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시젠의 매출액, 시젠의 영업이익, 시젠의 유보율과 맞는 적정 주가가 시젠은 26,000원에서 2만 원 사이가 적정 주가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등이 한번 당연히 나올 겁니다. 뭐 자리가 그렇게 예. 나쁜 자리에서 사신 건 아니에요. 반등이 네. 나올 때 그냥 현금화하시는 게 맞아요. 아, 네네. 예, 굳이 추가 매수해서 이 종목을 길게 끌고 갈 필요 없고요. 반등이 네. 나와서 26,000원 이상 자리에 왔다라고 하면 그냥 이 종목은 현금화 하시고 만약에 시젠같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을 좀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조금 네. 더 위쪽 상단에 있는 애들을 상대하시는 게 더 좋아요. 아이고 그거를 모르니까 아, 그러시죠. 근데 그 또 힌트를 전략적- 드리자면 굳이 네. 코로나 백신, 뭐 코로나 관련 애들로 사지 마세요. 네네네. 예, 그냥 다른 제약바이오로 갈아타세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토입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TCC 셔틀. TCC 스틸이요? 네네. 네네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3,000원에 10%요. 53,000원에 10%.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오늘은 잘 올라가는데 네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 궁금해서요. 이 TCC 스틸이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뭐 그거 2차 전지 배터리 쪽 원통이요. 맞아요. 원통형 배터리 쪽. 원래는 얘가 이렇게 보시면 니켈 도금 강판이라든지 어쨌든 철강 쪽에 묶여야 되는 건데 어느덧 TCC 스틸이라는 거는 약간 원통형 배터리 쪽에 좀 몰려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테마적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오늘 2차 전지, 리튬, 전고체 쪽이 다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저께 뉴스죠.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소부장,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어쨌든 원통형 대장주라고 불리는 TCC 스틸 같은 종목들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저는 이 종목은 조금 기다리시는 게 괜찮아 보여요. 그럼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그럼 매수가에서 매도를 해야 되나요? 매수가에서 매도해야 돼요. 매수가에서 예. 매도해야 돼요. 매수가에서 매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는 알고 가셔야 될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전화 연결이 됐으니까. 지금 매수가 근처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캔들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네네네. 예, 이렇다라는 뜻이 뭐냐면 지금 시청자님 매수 단가 근처인 뭐 5만 5천 원에서 5만 원, 뭐 그 정도 사이의 단가에 물려 계신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면으로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2023년도 8월이에요. 여기에 물려 있는 분들이. 근데 2023년도 8월이면 만약에 얘가 내일 매수 단가에 오게 됐다 그러면은 2023년도 8월 그러니까 1년도 더 된 옛날에 물리신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내일 만약에 5만 5천 원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매도하겠죠 뭐. 그렇죠. 팔면. 아, 너무 지겨워. 야, 도대체 이 종목 뭔데 내가 한번 이렇게 수익이 났을 때 못 판 거 그게 이제서야 내 단가에 다가왔네라고 하면서 무조건 내 매수 단가 오면 나 그냥 팔 거야. 아우, 지겨워. 지겨워 죽겠어. 하면서 파는 단가가 5만 3천 원에서 5만 5천 원 단가예요. 그러니까 이 단가에서 우리는 희한하게도 매수를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이번에 좀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2차 전지는 저는 연말로 갈수록 좀 더 좋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트럼프와 해리스 중에서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2차 전지는 조금 더 순풍이 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지만 5만 3천 원, 5만 5천 원짜리에서 저는 약수익권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팔고 나오자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TCC 스틸의 지금 매수하신 단가가 생각보다는 좀 높아 보이죠. 네네. 예, 이번에 여기 맞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다시 3만 원대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네. 저번에 2만 6천 원, 7천 원까지 내려왔었거든. 네, 맞아요. 그 정도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원통형 배터리 이슈 나오고 할 때 차라리 그냥 5만 3천 원, 5만 5천 원짜리에서 그냥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내가 TC 스틸 그래도 미련이 된다라고 하면 얘는 그냥 2만 5천 원, 3만 원짜리에서부터 그냥 모아가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그러면 한 네. 5만 3천 원에 절반 팔고 5만 5천 원까지 들어가 볼까요?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5만 5천 원까지는 보이거든요. 네. 예, 일단 매수가 근처 왔을 때 뭐 비중은 얼마 안 되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5만 5천 원 정도 왔을 때 전량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멘토님.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요. 강연의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강연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이번 주도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오프라인 강연에 풍성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이 무조건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무조건 살찌워지는 건 아니다. 그런 개념은 확실히 가져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계좌를 방치해 놓으면은 그 계좌가 살아나기를 바란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요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일례로 들자면 아까 첫 번째 상담이었나요?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밑에 내려왔을 때 어느 정도의 좀 작업이랄까 뭐 최저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20만 원대라도 우리가 추가 매수를 진행하거나 어떠한 좀 양념을 좀 첨가해 줬다면 정말로 수익권으로 좀 볼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다시피 시장이 무조건 올라간다고 해서 자기가 가진 보유 계좌라든지 보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뭐 빨개지거나 하지는 않으니까요. 항상 그럴 때일수록 오프라인 강연에 참석을 많이 하셔가지고 앞으로의 힌트, 그다음에 앞으로의 팁 같은 거를 꼭 많이 얻어 가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저희 김영구 멘토님께서는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강연에 준비하셨습니다. 일단은 토요일이고요. 토요일은 노원으로 떠나십니다. 노원은 오후 1시니까요. 노원에 계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요일 날도 진행하십니다. 일요일은 청주입니다. 청주인데 청주는 오전 11시, 일요일은 오전 11시에 진행하니까요. 토요일은 노원, 일요일은 청주, 주변에 계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는 저도 온라인 강연회 진행합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 온라인 강연회 진행해서 여러분들의 계좌와 여러분들의 주식에 대한 지식을 좀 살찌우는 시간을 항상 마련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시간도 넉넉하게 오후 9시입니다. 오후 9시에 유튜브 검색창에 제 이름 그냥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 검색하셔가지고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강연 안내는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벤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이죠? 네. 32,200원에 20%요. 너무 힘드셨겠는데, 이거? 저번에 한번 상담 받았는데요. 네네네. 17,000원 정도 오면 다시 한번 상담 받으라고 그러셔가지고 다시 네, 한번 전화드렸습니다. 저랑 상담하셨나요, 그때? 예, 예. 지금 게임주들이 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은데 예,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카카오 게임즈 요 초록색 선 보이세요? 요거. 예, 예. 요게 지금 밑으로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느낌 보이시죠? 네, 요게 이제 주가의 약간은 사람으로 따지면 허리선이라고 불리는 주가 60일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 네. 60일선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이 허리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으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잘 걷지도 못하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카카오 게임즈도 이 60일선이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고 일례로 들어서 똑같은 게임주를 좀 볼게요. 얘는 어때요? 60일선이 위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이런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크래프톤 같은 종목은 뭐 오늘은 좀 폭락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아직도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저점을 좀 알기가 힘들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 뭐냐? 뭐 크래프톤, 넷마블, 그다음에 뭐 펄어비스 뭐 이런 종목들은 정말로 게임 회사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신규로 만들어 가지고 유저들한테 게임을 유통할 때까지 자기네들이 1번부터 10번까지 다 하는 회사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회사들은 어떤 거냐? 게임의 신작을 개발하는 거는 잘 안 하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신작을 개발한 벤처 회사들 거에 게임을 가져와 가지고 카카오톡이라는 채널을 이용해 가지고 게임을 유통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32,000원짜리에서 저랑 상담을 안 하셨다면 만약에 시청자님이 그냥 혼자 상담을 하셨다면 아마도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셨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담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상담하기 전에 추가 매수하지 않고 상담하기 전에 신규 매수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지금 얘가 16,000원에서 18,000원짜리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것 같긴 해요. 이제는. 예. 근데 조금은 더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살 때가 아니에요. 예, 예. 네, 제가 17,000원을 찝은 것도 그때 당시에 아마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얘가 약간은 바닥을 잡아주겠다라는 약간 경험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도 보시면 차트를 조금 확대를 해보자면요. 얘가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다가 요 사이 살짝 이렇게 잠깐 반등 보여주고 요 자리 16,000원짜리에서 약간 자리 잡아주면서 이 자리에서 반등을 좀 보여주는 것 같잖아요. 예, 예.
근데 주가가 위쪽으로 좀 가려면 얘는 일단은 2만 원 이상까지 위쪽으로 좀 쏴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자리를 잡는구나, 이게 정말로 가짜 반등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짜 찐바닥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추가 매수할 타이밍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확실해요. 예. 아시겠죠? 예, 예. 조금 힘드시겠지만 일단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요? 예,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기다려 보세요.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얘가 만약에 급등이 나와가지고 2만 원 이상까지 갑자기 쭉 이렇게 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부터 추가 매수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예. 우리들은 이렇게 오해하죠. 아니, TV에 나오는 전문가라는 놈이 16,000원짜리에서 추가 매수하면 되지, 왜 그걸 2만 원 넘어서 추가 매수하라 그래? 그럼 평단가가 더 높아지잖아 라고 하실 텐데, 이렇게 16,000원짜리가 정말로 진짜 바닥인지 알 수 있는 전문가는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급등하면 2만 원 이상 자리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만약에 얘가 급등이 안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제가 봤을 때. 급등이 안 나오고 지금 이 자리 있죠. 18,000원에서 17,000원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한 달 정도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부터는 추가 매수 하셔도 돼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은? 지금 관망하고 있는 상태. 지금은 무조건 관망하세요. 예, 예. 예, 아직은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뭐가 특별하게 들어오거나 막 하는 건 아니고, 다행인 건 개인 투자자들이 살짝 매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이 종목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지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지금 시청자님 지치신 것처럼 그나마 시청자님은 지치다가도 이제 제가 생각나면 전화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 투자자님들을 웬만해서 손절을 잘 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어쨌든 자리를 잡고 나서 밑에서부터 추가 매수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서 꿈과 희망을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웬만해선 손절해서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 파란색 선 개인 투자자들이 지쳐서 나가는 폭이 보여진다면 이 사람들의 그런 심리 상태를 좀 파악을 해보면, 이분들의 심리는요, 카카오 게임즈가 너무 지쳐서 나가면서 지금 2차 전지랑 반도체 쪽 좀 가는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다 환승하시는 거예요. 네,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를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 종목을 내가 위쪽에서 좀 모르고 샀다라면 지금 17,000원, 18,000원 자리에서 한 달 정도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좀 의견을 전달드리고, 지금은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또 손대지 말자라고 좀 의견을 게시해 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떤 저기 종목 뭐냐. 궁금하실까요? LG 이노텍, LG 이노텍이요. 네. 네, 26만 3,500원에 10%입니다. 아이고, 요거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됐습니다. 아, 오래되셨어요? 네,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 모르겠어요. 나도 연습했는지. 모를 정도로 오래되셨구나, 이거. 아니, 그렇게 모를 정도. 애가 정확한 걸 모르니까. 아, 그냥. 그래요? 뭐, 요거 네. 그때 뭐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사시게 됐어요? 그때 한참 막 움직이고 좋다고 텔레비에 나오는 것 같아서 그냥 샀는데. 아, 그래요? 네, 사놓고 그냥 냅뒀더니. 잘하셨어요. 안 해서. 잘하셨어요. 추가 매수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예, 아니. 예, 그냥 전문가한테 물어봐갖고 지금 내 텔레비 잘 보고 있어요. 근데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잘 맞추신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저도 엄청. 몇 번 상담했습니다. 그런데 아, 너무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수익도 그래요? 좀 나고. 아니에요. 예.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내가 했으니까 전화. 저도 몇 엄청 번 틀려요. 근데 그럼 저는- 여기 오늘 만나봐요. 그냥. 저는 근데 그 확실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막 시가총액 작은 종목은 정말 저조차도 틀릴 확률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시가총액 한 30위권 안에 있고 20위권 안에 있는 종목은 웬만큼 좀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제가 말하는 확률이 되게 높다. 저는 좀 네. 자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얘가 혹시 추가 매수 가능성 있으세요? 추가 매수 하실 자금 있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네. 10%나 더 해보려고요. 예, 추가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 원점이 좀 맞춰보려고. 얘는 추가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온 것 같아요, 거의. 거의 왔어요, 얘는. 지금요? 아니면 얘는 그러니까 네. 지금 딱 오늘입니다라고 얘기해드리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떨어지는 와중이거든요, 이 친구가 지금. 예, 올라가. 그럼 떨어지는 와중에 어디까지 봐야 되냐? 19만 5천 원 정도 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하세요.
정밀하게 찍어드릴게요. 제 팬이신 것 같으니까 정밀하게 찍어드리면 19만 5천 원짜리까지 내려왔을 때 지금 40만큼 더 사시면 제가 네. 이거는 시간 약속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종목을 10%더 사셔가지고 19만 5천 원짜리에서 10% 사신 거는 시간 약속을 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100%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물론 LG 이노텍이 요즘에 떨어진 이유가 애플 아이폰 16이 나왔는데 그게 매출이 그러니까 매출이 많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LG 이노텍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저는 앞으로 뭐 어디로 뭐 옆으로 보나 뒤로 보나 앞으로 보나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면 나한테는 정말 빅 찬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많이 모아갈 것 같아요. 아, 네. 예. 저는 얘 차라리 조금 더 떨어져서 19만 5천 원까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 자리까지 떨어지면 추가하면서 진행하세요. 그래도 충분히 되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아유, 감사합니다. 예. 시원하게 대답해 주셔서. 예, 지금은 아직은 조금 홀딩 하시고요. 19만 5천 원짜리에서 추가하면서 진행하시면 어디까지 수익이 나실 수 있냐? 일단은 얘는 25만 원 이상까지 보여요.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 처음 25만 원까지. 예, 그러니까 지금 26만 3,500원짜리는 좀 어려우니까 얘는 무조건 네. 밑으로 내려왔을 때 추가하면서 하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지금 3만큼 추가하면서 네. 하시면 됩니다. 한 번 정도? 네, 한 번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 다음에 예. 조금 더 고민된다 하면 그때 전화 주세요. 얘는 일단은 비중을 30%, 40% 늘려가셔도 되는데 19만 5천 원 정도 내려왔을 때 일단은 내가 3만큼 사신 다음에 좀 기다려 보세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궁금하면 내가 한 번 더 드릴게요. 아, 네, 그래 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예. SKI 테크놀로지. 아이고, 아이 테크놀로지. 네. 예. 86,000원에 20%예요. 아, 힘드셨겠다 이거. 매수 단가만 봐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이거. 예. 아이고, 이거 정말 사신 지 오래되셨구나. 작년 7월 달에 샀어요. 작년 7월이요? 네. 오, 그러면 한창 주가 좋을 때 사셨네요? 그게 내가 10만 2천 원 사가지고 네. 10% 사가지고 10%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8만 6천 원 됐거든요. 아, 네. 그러다가 지금- 지금 한도 끝도 없이 떨어져서 거의 네. 절반, 반토막 넘게 떨어졌네요. 예, 그래서 이거를 추가 매수를 지금 해도 될까 싶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늘은 추가 매수 해야 될 종목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예. 얘는 그럼 해도 오늘-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오늘 오늘 해도 10% 될까요?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추가 매수가 막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자마자 뭐 떨어진다, 추가 매수를 하자마자 몇만 원 아까워 막 이러실 네. 수는 있는데 네.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은 예를 들어 오늘 10% 올라가면 오늘 추가 매수를 잘 못해요. 네. 왜냐면 10% 올라가기 전에 추가 매수할 걸 막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저희 같은 멘토들이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 오늘 10%, 12% 올라간 애들을 추가 매수를 더 해요. 왜 그러냐? 일단은 얘가 반응이 왔다라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얘가 1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끼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야, 오늘 추가 매수 드라이브 걸자라고 하는데 일단은 오늘 당장 추가 매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왜냐하면 시청자님이랑 저랑 오늘 한 번 통화하고 뭐 갑자기 뭐 수요일 날 또 통화가 연결되고 이런 확률이 되게 희박하기 때문에 오늘 당장 추가 매수 하실 필요는 없고 오늘 올라간 게 조금 아쉽잖아요. 그렇죠. 아쉬우니까 얘가 3만 5천 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하세요. 3만 5천 원. 네, 저는 얘 괜찮아 보여요. 오늘 딱 신호가 온 거예요. 신호가 준 거예요. 딱 하다가 얘가 한 위쪽에서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밑으로 딱 떨어졌는데 오늘 상승을 보여주면서 얘가 어떻게 했냐. 오늘 딱 상승을 보여주면서 여기 이 초록색 선 보이시죠? 네. 오늘 딱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동평균선 60일선을 빵 하고 뚫어줬잖아요. 예, 예. 빵 하고 뚫어줬다는 건 신호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 예. 그 전에도 얘가 한번 이런 식으로 60일선을 딱 돌파를 하고 며칠 한 3일 동안 이렇게 조정을 줬다가 다시 한번 뚫어주잖아요. 예, 예.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네. SKI 테크놀로지가 주로 하는 사업이 2차 전지 중에 분리막입니다. 네. 분리막인데 물론 2차 전지의 이 뭐라 그래야 되나 구성품인 뭐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전구체, 뭐 분리막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분리막이 가장 퍼포먼스가 적기는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것 중에 분리막이 가장 비중이 적긴 적어요. 거기다가 그 분리막이라는 게 소재가 막 한정돼 있고 소재를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뭐 2차 전지의 뭐 성능을 높인다 막 이런 퍼포먼스가 좀 없긴 없거든요. 없긴 없는데 SKI 테크놀로지 추가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일단 주가가 많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 많이 자리 떨어졌어요. 37,000원, 35,000원 자리에서는 비중을 더 늘려도 전혀 부담이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예. 예. 그럼 이거를 한꺼번에 그냥 20%다 들어갈까요? 그리고 아니. 5% 들어갈까요? 아, 그거 잘 물어보셨네요. 제가 그거 네. 깜빡 잊고 얘기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20% 사셨잖아요. 네. 10% 쪼개서 사세요. 아, 10%, 10%. 예. 네네네. 쪼개서 사시면은 얘는 좀 좋은 효과 나실 거고 만약에 지금 원래 평당가가 너무 높잖아요. 86,000원이잖아요. 네. 얘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산다 손치더라도 중간가 한 6만 원까지밖에는 안 맞춰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0% 차분차분하게 가져가시고 비중 40% 이상까지는 늘려놓지 마셔라. 일단은 추가 매수하셔서 단가 한 6만 원까지는 낮춰놓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단가에 6만 원 맞춰놓으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나요? 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시간이 거의 다 감사합니다. 돼가지고요. 좀 일찍 예, 끝낸 예. 점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체험 오펜다운 제가 상당히 좀 길게 시간을 끌었는데요. 오늘은 클로징 멘트 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달 시장 나쁘지 않으니까요. 항상 화이팅 하시고 이민 멘트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